8월 1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옳은 말을 하면 방송에 못 나온다. 한국에는 황장수 소장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사실이고요. 제가 이 옳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는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 언론에서 하루 종일 그냥 떠들어대는 이야기, 시장집에 개는 떠들면서 시장집 아들은 이야기 안 하는 이런 한국의 보도 풍토에 대해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굳이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남같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 싫은 분들요,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요, 고치는 분들은 끝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언론들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대충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로 신경을 써서 말씀드리려는 부분, 김영란법, 그리고 또 업무용 차에 대한 세금 감면, 비용 처리,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이런 부분들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들이 친절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않고요, 그 일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부합되는 그런 식의 보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우민화를 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어렵다고, 일반 국민들이 상세하게 접근하기에는 약간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어제 보도가 나왔죠. 북한의 휴전선 지뢰 도발. 그래서 한국의 진짜 젊은 청년 2명이, 한 명은 양쪽 다리가 사라지고 한 명은 한쪽 발목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군대에서 장기로 직업 군인으로 말뚝을 박은 건실한 청년들이 북한의 도발로 추정되는 이 지뢰의 매설로 정말 아까운 청춘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대형 재난, 세월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난이 나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사연은 슬픔이 극대화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집니다만은, 이런 청년들의 자신의 청춘이 사라져버린 이런 불행한 일들은 4일날 발생했는데요, 어제 알려졌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 일이 전 뉴스에 이렇게 여러 차례로 하도 많이 접하니까 어떤 뉴스에 대해서 솔직히 디테일에서 남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발생한 일인 줄 알았는데 4일날 생겼던 일이에요. 4일날 아침 7시 20분, 7시 40분 두 차례 이 매복을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철책선이요, 이 가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남방 한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DMZ에 군사 분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북방 한계선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 쪽에서 문을 열고 이 군사 분계선 쪽으로 정찰을 가려고 하던 이 수색 대원들이 문을 열자마자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안쪽에, 남쪽에 철조망이 이렇게 있으면 철조망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철조망 밑으로 이렇게 목침지뢰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철조망을 열고 나가면 또 당하게 이 위에도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빈부장지대 안에 북한의 요원이 내려와가지고 남방 한계선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 국방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GOP는 남방 한계선 뒤에 있는 것이 GOP고요. GP라는 것은 가끔씩 군사 분계선까지 근접해서 산 위 같은 데 있는 감시 초소입니다. 그래서 GP에 있는 사람은 거기는 완전히 고립된 채 한 2~3달씩, 6개월씩 이렇게 생활을 하죠. 보통 6개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을 때 GP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G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GOP가 앞에 있는 출입문에 가서 그 출입문을 통과해서 군사분계선을 지나가지고 GP에 올라가는데요. GP 안에서는 완전히 고립된 채 거기서 밥을 해먹으면서 6개월 이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 공수병 감독입니까? GP506이라는 GP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도 있었죠. 그만큼 GP라는 것은 고립된 공간이고 사실 젊은 청춘이 GP에서 한 6개월씩 살면 반쯤 돌게 되어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거기 GP까지는 그냥 이 남쪽 GOP에 있는 이 출입 철책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GP까지 가는 길은 보통요 지뢰 검사가 다 되어 있어서 안전한 길입니다. 가끔씩은 차가 가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GOP 출입 남쪽 철책문에서 GP까지 가는 길 사이에 문 열자마자 이 남과 북쪽으로 철책선 남북쪽으로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겁니다. 그게 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요. 국방부는 그 GP 지역은 감시초소지 모든 어떤 부분을 갖다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철책선 너머에서 이 지뢰를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육해공에서 벌어지는 북한이 한 것이 거의 100% 확실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했다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증거를 입증할 수 없는 일이 근래에 3건이나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천안함이 침몰될 때 북한군 잠수함에서 천안함을 피격을 했을 거라는 것은 100% 확실한 일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군 의뢰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지만 우리 한국 내부에서는 그 부분이 조작이라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진보 좌파 진영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중으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떨어졌는데 한국 곳곳에 떨어져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또 북한군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북쪽은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침지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북한군이 아니면 누가 거기 심어 놓겠습니까? 그 목침이라는 것은 결국 이 지뢰를 갖다가 이 송판, 소나무 판으로 만든 나무 판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철책선 옆에 놨으니까 지뢰 탐지기로 갖다 대도 지뢰 탐지기는 이 지뢰에 들어있는 금속 성분에 대해서 탐지를 해서 이 지뢰가 있구나를 하는 건데 목침에 넣어가지고 철책선 옆에 있으니까 철책선도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책인지 지뢰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제대로 파악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군이 경계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국방부의 사기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까지도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하겠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따른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는 자세를 저는 군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육해공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 당했지 않습니까? 당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더 당할 겁니까? 그러면서 기껏 하는 것이 과거에 2004년에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 봐가지고 철수했던 고성능 확성기, 북한에 대해서 대북 선전하는 확성기를 철수했다가 2011년인가 갖다 놨는데 그걸 이제는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입니까? 그건 대응이 아닙니다.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문제로서 똑같이 갚아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북한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심정은 있는데 증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못 잡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좀 밝혀야죠.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로만 큰 소리 치고 끝납니까? 천안함 피격되었을 때 보였던, 연평도 피격되었을 때 보였던 청와대와 군의 우왕좌왕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믿어달라면 믿어줘야 됩니까? 1년에 40조의 국방 예산을 쓰면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도록 해서 애꿎은 장병들만 죽어나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치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이다. 저는 100%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북한의 도발이 맞다고 하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뭐에 보복을 못하고 확성기나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100% 맞는데, 저 북한이 했다라고 완벽하게 입증할 만한 자신은 지금 없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몰래 남방철책선까지 내려와서 저 지뢰를 갖다가 놓고 가는 동안에 우리는 철책에 대한 뭐 CCTV 뭡니까? 예? 적외선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자, 그러고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요, 이 미국에서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액하라고 압력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보도도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그 각종 싱크탱크의 세미나라든지 여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무임승차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상응하는 안보 비용을 부담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솔직히 미국이 없이 북한에 대응해서 한국을 방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100%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국방 수뇌부들이 그런 부분을 자신을 합니까? 저는요, 최근에 방산비리, 또 국산 뭐 첨단 무기라고 하는 그런 무기들의 부실화, 또 그리고 이 육해공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입증해서 상응하는 군사적 한마디로 보복을 해주지 못하는 우리 군, 입으로만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연평도에 북한군의 포격을 당하고도 북한의 지역에 대해서, 즉 도발 원점에 대해서 뭐 이 자주포 조금 뭐 쌓아댄 거 말고 과연 제대로 된 보복을 했는가? 천안함이 피격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보복을 했는가? 자, 이번에 이렇게 지뢰가 터져서 장병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복을 할 수단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독자적으로 조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미국에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의존하는 비용을 비싸다, 싸다, 주한미군에 과도하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반미 기운은 국내에서 팽배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의 군사적 우위를 갖다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은요, 지금 방위비를 매년 자동 예산 삭감하도록 10년간 합의를 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국방비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미국 군인이 한 4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는 미군이 지금 군을 그렇게 줄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한국 외에, 한국에만 이렇게 배치되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배처럼 순환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붙박이로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한국이 좀 더 많은 부담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동의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미국은 1조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한국은 9,20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이 주장하는 방위비, 즉 주한미군의 방위비 중에서 한 40에서 45% 사이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좀 더 많은 기여를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노력해주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내야 된다. 내지는 우리 무기를 사거나 이런 국방 능력을 키우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첨단 무기를 사고 뭐 첨단 전투기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우리의 솔직히 육해공에서의 방어 능력이 좀 기초적인 데부터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시점도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전부 다 합세해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뭐 그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집단이라고 보고 저는 같은 민족임에도 이런 운운한 이야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몰아가고 분노를 그 다음에 국방부가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복하겠다는 이야기도 정확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어의 핵심은 미군 전력에 상당하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도 무기한 연기를 하도록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 미국하고 같이 북한에 대응해서 한국을 방어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 즉 북한군이 철새선 밑에까지 손으로 넣어서 내려와가지고 지뢰를 씹는 행위, 정면에 노크 기순 같은 한국군 초소에 와서 기순하는 북한 병사가 두드려서 기순하는, 그 다음에 북한군 잠수함이 내려와서 연평도 앞바다에 잠복하고 있다가 천안함을 피격하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연평도에 포격을 했는데 우리 장병들이 죽고 했는데 그 부분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보복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방부가 그냥 속에 보이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반성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보복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보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 해놓고 대북 확성기를 방송을 갖다가 11년 만에 재개했다. 그게 보복입니까? 남북한이 처한 여러가지 뭐 지정학적인 위험한 상황도 제가 압니다만 보복을 할 수 없다면 소리를 좀 크게 내지 말고요 내실 있게 정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그 다음에 내부를 점검하고 능력을 높이든지 보복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4일날 벌어진 일이 어제 6일이 지나서 어제 이렇게 발표되는 부분에 여러가지 보안상의 문제도 이해를 하지만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곧바로 그 이야기를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지뢰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내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신속하게 발표를 해주기 바랍니다.